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이 나란히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와 연방거래위는 구글과 아마존을 나눠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양대 규제 당국이 일종의 업무 분장에 따라 진행하는 구도라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조사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 분쟁 우려에 구글 등 핵심 기술 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 위험도 가세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8%, 나스닥 지수는 1.61%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제조 활동 지수가 전월보다 위축되면서 시장 예상보다도 부진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공급관리협회는 5월 PMI가 전월 52.8에서 52.1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조만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현지 시간 3일 시카고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는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면서 기준금리의 인하는 인플레와 기대 인플레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1%대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3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타내주면서 어제 시장 단숨에 2040선에서 6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코스닥 어제 소폭 상승하면서 69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증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1190원대를 맴돌던 이 원달러 환율은 어제 118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아시아 증시 하락세 이어갔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장 초반에는 1% 넘게 낙폭을 보이면서 지난 1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간밤의 뉴욕 증시 기술기업 규제 우려에 나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나스닥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국빈 방문 전에 노딜 브렉시트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렉시트에까지 혼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코스피가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이후로 첫 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등세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거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기술기업 규제 우려의 나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나스닥은 지난 4월 말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미 국채 가격도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3개월과 10년 수익률 곡선 역전은 더욱더 심해진 상황인데요. 간밤 발표된 PMI 지수도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표가 좋지 않은데 시장 상황 어떻게 해석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 전일 나왔던 뉴스들 그리고 지표들 모두가 다 사실은 좋지 않은 내용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을 차지하면서 특히 나스닥 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었는데요. 지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2% 상승한 24,819.78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8% 하락한 2,744.45에 그리고 사실 좀 가장 많이 떨어졌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1% 하락한 7,330.02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보합 정도,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0.28%면 별로 하락을 한 폭이 큰 폭은 아닌데요. 나스닥 지수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좋지 않은 뉴스들만 조금 많았었는데요.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구글 그리고 이 애플 등 주요 기업에 대한 미 당국의 반독점 여부, 조사 여파 등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구글과 같은 이 주요 기업에 대한 이 미 당국의 조사 여파 등이 나스닥에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멕시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였죠.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해 이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멕시코는 일단 미국과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유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과 친구로 남고 싶다라면서 이 대화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 멕시코는 하지만 미국이 불법 이민 문제 해법을 내세우는 이른바 안전한 제3국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미국이 관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 전체적으로는 유화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이 대응에 따라서 미국의 행동에 따라서 멕시코도 좀 강하게 행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가 아니라 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멕시코에 대한 압박 지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중국도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갈등도 점차적으로 이 확대가 되는 모양인데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관련 백서를 내놓고 미국이 협상을 깼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죠. 이달 말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사실 거부를 했는데요. 또 중국은 화웨이 문서 배달 사고를 낸 페덱스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고 미국 유학 경계령도 발효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수그러들진 않고 조금씩 커지고 있는 사실 백서까지 보여주면서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강하게 좀 나섰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백서를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에서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는 부분들은 사실 현재로서 단기적으로 무조건 빨리 끝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이 협상에 대한 의지는 충분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전일 증시에서 멕시코, 중국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미 법무부가 이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것, 이 사실이 사실은 미국 증시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양대 사실은 규제 당국인데 여기가 이 역할을 분담해서 4개의 IT 공룡에 대한 조사에 일제히 착수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기술주가 좀 강하게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구글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법의 조사를 벌인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의 시장 독점이 확산이 된다, 아니면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이미 트럼프가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을 언급하면서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나스닥에 대한 지수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좀 약세에 대한 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들로 작용을 했었고, 울고 싶은데 뺨맞은 격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 지수에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페이스북이 7.5%,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6.1%, 그리고 아마존은 4.6% 좀 급락을 했고요. 하지만 애플은 한 1% 정도 좀 하락폭이 좀 제한이 됐었고, 중국 조사 위협에 직면한 페덱스 같은 경우는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술주 같은 경우는 1.7%, 에너지는 1.37%, 그러니까 기술주는 1.76% 내렸고요. 에너지는 1.37% 반등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개의 IT 공룡들, 이 주가가 사실은 이 시총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고요. 그 외에는 큰 폭의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도 부진했는데요. ISM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저는 52.8에서 52.1로 하락을 했고요. 사실은 이는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 월스트리트에서 집계한 예상치에도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 기준금리 인하가 조만간 보장될 것이라고 간밤에 언급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원이니만큼 의미 있는 발언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이 국채금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리에 조금 민감한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좀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준 위원들 한 명 한 명의 발언이 어떻게 되는지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사실은 조금 혼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페드의 그런 입장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끝까지 봤으면 좋겠고요. 아직 사실은 좀 속단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지표도 분명히 사실은 5월 초만 해도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좀 연관 지어가면서 방향성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워낙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보다는 좀 대응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같이 같이 시장과 좀 대응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이 벌써부터 소란스럽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부터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의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분명히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부터 이 노딜 브렉시트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강경 발언을 한다는 거는 상당한 사실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 이런 발언의 의도에 상실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의미 없는 좀 돌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노딜을 부추기는 데는 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전개할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다분히 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중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강경한 입장 주문 등 일부 부수적인 안건을 제외하면 사실은
브렉시트와 이후 미국, 영국 간 무역 협상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는 이 관측들이 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난맥 상황을 활용해서 미국의 국익을 챙기려는 이런 뭐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셈법이 작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과 영국 간의 교역 확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소비되는 식량에 대한 EU 의존도가 30%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EU가 영국의 식량 조달원으로서 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공급에 당연히 차질이 생길 거고요. 뭐 당연히 가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노려서 미국산 농식품의 대규모 수출 가능성을 열겠다라는 이런 계산까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유럽 상황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여포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본격적인 6월의 시작이죠. 6월은 5월 달과는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투자자분들이나 여기 또 서울경제TV 방송 관계자분들이나 모두 한결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작이 반이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시피 6월의 시작을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지 자 서서히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는 말씀드렸죠. 이재광의 나침반.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고전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한때 몇 년 전에 인문학이 열풍을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도 여전히 인기는 좋습니다. 그 인문학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마저 제시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사자성어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선부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드릴게요. 자, 수도선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 하는 말이죠. 그 표면적인 그 뜻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뭐냐면 욕심을 부려 억지로 하지 말고 내공을 쌓아 기다리면 큰일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태공의 투자 전략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비슷한 뜻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려는지 여러분도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내공을 쌓아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이후로 첫 1%대 상승 나왔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일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6월 달에 장외 시장은 산뜻했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코스피 시장도 그쵸 1%대가 넘는 그런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2050포인트대를 뛰어넘는 2060포인트대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코스닥 시장도 형님격인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도에 힘입어서 그죠 막판에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 지난 5월 달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주식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하여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죠. 그리고 이미 제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박스권 때 2050에서 하단 지지선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지선도 힘의 탄력도가 굉장히 약하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반등권에 진입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반등권 진입에 따른 그동안 연속 하락에 따른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매도권 진입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다. 물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어제 국내 시장이 열렸던 어제 새벽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뉴욕 증시를 포함한 선진국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했다는 점은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주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자율적인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특히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이 3억 8천만 주에 그쳤고요. 코스닥도 6억 3천만 주에 그치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본격적인 세력의 진입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확인됐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부담이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은 어제 상승을 해서 오늘도 상승을 보인다면 그렇죠.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역시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여러분 먹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도의 반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맥시멈으로 볼 때 이번 반등의 목표치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제 장마감 이후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내용이 이번 반등의 목표치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코스피 시장은 2100포인트를 넘어선다면 부담입니다. 그래서 2100에서 2135포인트 라인이 매물벽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코스닥 시장은 7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710포인트대부터는 매물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반등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반등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재구성하는 그리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리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좀 더 비축하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4월에 이어서 지난달에도 글로벌 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멕시코 관세 부담까지 겹친 상황인데요. 앞으로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5월달 그 주택 폭락기에도 특이한 업종이 하나 있었죠. 자동차입니다. 해외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자동차 업종은 일부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연중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보이는 등 오히려 지수와는 반대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이 이게 뭔가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졌죠. 자, 그런데 5월의 판매량을 보니까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야 이제 자동차 업종의 악재가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대단하죠. 미국과 주요 중국과 무역 협상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펼지 못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도에 대해서도 특혜 수혜국에 대한 지위를 5일부터 그렇죠? 중지한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멕시코와의 사태가 다시 한번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이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남미 특히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자동차의 매출 비중이 그렇죠 2%에서 4%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어제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이미 침체 국면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지수와는 다르게 그렇죠 연중 최고치, 신고가, 강세 기준을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북미 지역에서 신형 SUV가 큰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대에 진입하는 모습이 이미 지난 5월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그렇죠 세계 경기 침체 여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동계의 파업 문제입니다. 이제 춘특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금속노조의 노조 파업이 여전히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그룹에서도 수익성 제고라든지 성장성 확보,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다른 업종 지수에 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가 상승하기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일 겁니다. 자,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전략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오늘 나침판 시간을 통해서 수도 선부라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결론, 여전히 매수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제장 급등한 이후로 오늘장도 상승을 보인다면 역시 매도의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국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은 그렇죠, 매수의 반등이 아니라 매도의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도의 반등 구간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체크포인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동향이 그동안 급등에다가 어제 큰 폭으로 수정을 받았죠. 8원 80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1182원으로 마감했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환율 시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몇 개가 있죠. 중요한 것이, 자, 중요한 경제 지표 몇 개 중에는 제조 PMI 5월 ISM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오늘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2009년 9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물론 50 이상으로 발표를 돼서 긍정적입니다만 전월 52.6에서 5월 달에는 50.5로 거의 2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전형적인 비둘기파인 FOMC에서 전형적인 비둘기파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죠. 제임스 블러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향후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무역전쟁 여파가 확산될 있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그렇죠, 이번 반등을 매수의 반등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단 물량을 좀 줄여주는 매도의 반등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짚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원달러 환율 동향 함께 살펴주셨고요. 이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이 진행 상황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요, 매일 아침 신문을 장식하는 경제 토픽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의 해석과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문 현답 시간인데요. 센투자자문 예병군 자문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신문 현답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어제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시장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보면 좋다라는 것, 시장을 먼저 짚어드렸고, 그 다음 이제 업황을 짚어드렸고, 그 다음 종목을 짚어드렸죠.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시장의 덕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익이 나면 내가 잘해서 수익을 낸 것이 아니고 시장의 덕을 봐서 수익이 난 것이다. 만초손 겸수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겸손한 자세로 시장에 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고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왜 날아갔을까요? 이분이 사업가죠. 아무 이유 없이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멕시코하고도 날을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좀 있으면 유럽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군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이분이 이 영국을 우군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가죠. 그 사업가의 기질이 발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긴 전쟁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이유는요, 영국을 날아갔다. 결국은 이 싸움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기 선상으로 슬슬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부분들은
갈수록 완화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죠. 미국에서 슬슬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재선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분쟁도 조금 극적 타결로 가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해서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시장도 가히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즉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좀 안전하다. 그럼 숲이 안전하다면 이제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 나무 둥지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걸 어디서 잡아야 되냐?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잡아야죠. 신문 현답에서 우리가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가 늘 미래 산업에 투자하면 손해볼 일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죠. 저녁 방송 시간에 출연해서 돼지 열병 ASF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반려시장, 즉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시장 성장성 확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짚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이글백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포함하면 한 8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힌트는 다 어디에 있다?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그 전에 힌트를 다 주고 있었어요. 신문은 여러분들께 어떤 섹터가 갈 것이다, 어떤 종목이 갈 것이다 다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 신문을 안 보신 거죠. 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도 귀 쫑긋 세우시고 눈 번쩍 뜨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1년 만에 8만 원 뚫었다. 자, 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저평가 IT주가 매력이 있다. 이 LG전자의 성공은요, 사실은 시그니처 가전이라고 해서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이거 고급 가전이잖아요. 그죠? 고급 가전. 냉장고 하나에 뭐 600만 원 이렇게 하는 가전들. 그런 가전들이 결국은 이 LG전자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LG전자가 그 마찬가지 미국 시장이나 중동 유럽 시장에서도 이 고급 가전의 어떤 부분들이 확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LG전자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미래 산업은 이 IT 관련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LG전자가 왜 시그니처 가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도 시그니처 가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자분들 되게 좋아해요. 똑똑 두드리면 불이 탁 켜지고 밑에 발을 갖다 대면 문이 확 열립니다. 그죠? 자, 이런 냉장고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센서 시장입니다. 센서 시장. 그죠? 센서. 이 센서 시장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종목이 또 하나 나오죠. 그죠? LG전자뿐만이 아니고 LG전자의 시그니처 가전 인기가 있다. 이 센서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것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을 봐야 되는 게 중소형 즉 스몰캡입니다. QSI예요. 이 QSI가 센서 시장 이 센서 시장의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QSI입니다. 그죠? QSI입니다. 그죠? 자, 이 종목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왜 센서, 자이로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감지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모션 센서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불황 장세에서 그리고 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 결국 믿고 가야 될 것은 뭐다? 미래 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빠르게 좀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자, 죄송합니다. 광동제약이 영국 바이오 기업 AI 기반 암 치료 투자를 협력했다. 자, 여기서도 주목해 봐야 될 말은 AI입니다. 그죠? 결국은 인공지능이죠.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AI인데, 자, 옥스포드 캔서 바이오마크. 그러니까 캔서라는 게 암이잖아요. 그죠? 바이오마크. 결국은 암을 예방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그 바이오마크에 대한 투자 부분입니다. 자, 광동제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어떤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이오 플랫폼.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동제약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암을 진단해서 예방의학적 차원이죠. 사후 약 방문이 아니고 예방의학적 차원에서의 진단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진단을 통한 치료 서비스. 그게 진단 치료까지의 바이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 광동제약이 또 하나 좀 주목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여름이잖아요. 광동제약이 음료 서비스를 같이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여름이고,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고, AI 기반의 암 투자 치료의 플랫폼까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음료 시장의 어떤 여름의 특수성, 특수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측면을 보면 지금 광동제약의 진입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다시 반등의 어떤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앞으로 바이오 산업 쪽에서의 플랫폼 사업을 통한 성장성을 의미한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결국 광동제약을 지금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기사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자, 이제부터 내가 바닥에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한 번 투약에 22억. 야, 이거 한 번 측수성 근위 측종입니다. 이걸 한 번 투약하는데 2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1회 투여로 완치는 된답니다. 이 제약사가 너무 횡포 아닌가요? 그죠? 누굴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22억을 받아요. 야, 그 사람이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재산 탕진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제약사의 어떤 횡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희귀성 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이렇게 값비싸게 받고 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절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러죠.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억소리 나는 희귀병 질환 치료제가 없는 거죠. 자,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은 셀트리온의 어떤 성장성을 한번 보셔야 된다. 왜? 바이오 시밀러니까. 어제도 셀트리온 얘기 드렸죠. 왜? 결국은 우리가 무병장수 시대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죠? 그 미래 산업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여기 기사를 잠깐 보면 단백질의 응집체인 아밀로이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비정상 단백질의 응집체. 아밀로이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밀로이드가 뭐냐면 침에도 결국은 이 단백질 독성 물질이죠. 베타 아밀로이드가 응축돼 갖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응축되지 못하도록 하는, 분해하는 제약들이 있고, 사후에 이거를 풀어내는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들이 굉장히 약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성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셀트리온, 여전히 여러분 좀 셀트리온을 보셔야 되고, 셀트리온 관심주로 보셔야 되고, 제가 반려시장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죠.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것도 미래 산업이다. 최근에 여러분 공원에 나가보시면 반려동물 다 끌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이 반려동물 시장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백신 결국은 반려동물 시장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이 돼지열병과 관계된 중국 관계자라고, 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산업에 투자하면요,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바로 볼게요. 아시아나 IDT 중국법인 청산 얘기 나옵니다. 중국법인 갑자기 왜 지금 매각 얘기고 나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중국 법인을 청산을 할까요? 이거 공시를 한번 면밀히 분석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시점에서 중국 법인을 청산할까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가 적자를 가득 안고 있는 중국 법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 통매각, 즉 아시아나항공 통매각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통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수월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뭐냐면 적자기업 청산입니다. 그러면요, 아시아나항공, 그래서 이 말은 그래 알겠다. 그 통매각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 저 아시아나 IDT 중국 법인을 청산했어. 그래서 네 말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다른 거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가 가냐 안 가냐 이 얘기를 궁금하시는 거예요. 자, 중국 법인이 청산되고 통매각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각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결국은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매각 대상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고 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암시하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아시아나항공하고 아시아나 IDT가 오늘 저가를 주면 무조건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하실 수 있으면요, 주식하기가 조금 쉬워요. 왜? 보면 나오잖아요. 왜 매각했을까? 왜라는, 즉 Y가 붙잖아요. 왜 팔았는데? 왜 이걸 왜 적자기에 왜 갑자기 팔았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유, 즉 숨겨져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빠지시지 말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어찌됐든 내가 시장을 안전한지 먼저 살펴보고 업황 뭘 봐야 되는지 한번 보는 시간, 거기다가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시장 먼저 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숲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가 안 와야죠. 그래야 종목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투자자문 예병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